台湾한 번 더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월요일 시사평론입니다. 어제 12월 7일 영국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2025년 영향력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타이완계 미국인 젠슨 황도 진정으로 세계를 변화시킨 25인으로 선정되어서 주목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12월 4일 저녁 정보산업 책진회의에서 최신 국내 젊은 세대들의 SNS 사용 조사 보고를 발표하여 산업 발전과 더불어서 인류 생활 습관을 바꿔놓은 통신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해서 조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시사평론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세계를 변화시킨 25인에 관한 짤막한 소식과 전반적인 타이완 SNS의 미디어 판도 변화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 외에도 유수의 기관에서 매년 최고의 무슨 인물, 가장 어떠한 인물 등등 주요 인물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이낸셜 타임즈는 처음으로 글로벌 영향력 인물을 선정하면서 일반 직책이나 권력 또는 재산의 규모 등으로 뽑은 게 아니라 진정으로 2025년도에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을 선정하는 게 중점이었기에 기자, 컬럼니스트, 편집자가 함께 토론을 하여서 정치, 비즈니스, 미디어,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그들의 재능, 돌파, 창조성, 사상, 행동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인물 25명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업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 리더 유형에 선정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에 대한 소개글을 썼습니다. 샘 알트만은 소개글에서 젠슨 황은 단연간 오늘날에서야 전 세계가 의식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기가 도래하는 걸 줄곧 준비해왔고 젠슨 황은 일찍이 참신한 컴퓨팅 구조를 믿으며 엔비디아 회사 전체를 이 방향에 쏟아부어 오늘날의 디지털 인텔리전스 즉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잡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며 해결하는 능력 기반을 닦아주었으며 젠슨 황이 그러한 비전을 구현하는 방식, 즉 깊이 있는 기술면의 안목,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행동력, 장기적으로 인프라 시설에 투자한다는 약속을 통한 비전 실천 방식에 대해서 탐복한다는 찬사를 남겼습니다. 인공지능 사용의 성장 속도는 예상치를 훌쩍 넘어섰고 수요 또한 폭발적입니다. 이런 면을 본다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지금의 대규모적이며 신속하게 하드웨어와 인프라 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완 출신으로 큰 회사에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보다는 그가 인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원대하다고 여겨져서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인물이 된 것에 축하하고 싶습니다. 정보산업 책진회는 12월 4일 저녁 타이완의 네티즌, 타이완 누리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약칭 SNS 행위조사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 한국은 어떠할까 찾아보았으나 최신 관련 조사 보고는 없었고 지난 3월 초순 한국 KBS의 Z세대 즉 1995년에서 2009년도 사이의 출생자들의 SNS 사용과 관련한 뉴스를 참고하게 됐습니다. 세대별로 본다면 이들 Z세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SNS의 사회 이슈와 관련 정보를 가장 믿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의뢰로 얻어낸 이 조사 결과가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정보산업 책진회의 최신 조사는 일단 어떠한 SNS를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의 경우 다음넷이나 네이버닷컴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타이완에서는 일반 통신 소프트웨어로는 라인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SNS 플랫폼을 말할 경우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각각 1, 2, 3위에 올랐습니다. 만약 연령대로 구분할 경우 만 18세에서 24세 사이는 인스타그램, 디카드, 그리고 스레드가 1, 2, 3위로 나타났습니다. 즉 전체 상위권에서 인스타그램이 중복되지만 18세에서 24세 사이 젊은 층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접속이 다른 연령층 대비 낮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보산업 싱크탱크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에는 산업계에 조언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즉 어떠한 연령대에서는 어떤 SNS를 주로 이용하는지 알아야 기업들이 SNS를 경영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대별로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등 어떠한 형태를 선호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 SNS의 시초 역할을 했던 건 모두 대학 캠퍼스 공대 재학생들 사이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예로 들자면 국립타이완대학교 내부 학술 인터넷 자료를 기반으로 설립한 PTT가 과거 각 캠퍼스에서 상당히 유행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아직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을 때인 1995년 당시 정보공학과 재학생이 교내 기숙사에서 486 컴퓨터를 가지고 원시 코드 즉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텍스트 파일로 학교에서 PTT를 가설했고 처음부터 주로 텍스트로 학술을 토론하며 언론의 자유를 누렸던 플랫폼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실제로 PTT는 전자 게시판 시스템 BBS 형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휴대폰 통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타이완인과 연락하는 게 가장 편리할까요? 필자는 서슴없이 라인 앱을 추천할 겁니다. 최신 조사에 따르면 타이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성, 문자, 이미지 소통 통신 소프트웨어 앱은 라인입니다. 라인 앱의 활성 사용자 수는 2,200만 명으로 전체 타이완 인구의 94.42%가 사용한다는 것이고 매일 평균 1시간 동안 라인 앱을 사용하여 타이완에서 일평균 10억 개 이상의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라인 앱은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인기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우선 카카오톡을 떠올리는 것처럼 중국은 위챗, 미국은 워츠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현재 전 세계의 통신 어플 가운데 활성 사용자가 가장 많은 1, 2위는 미국 메타의 워츠앱과 중국의 위챗입니다. 각각 30억을 초과하고 13억 8천만으로 추정되는 사용자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의 활성 사용자만을 말하면 페이스북 메신저가 주류로서 매달 활성 사용자는 약 10억 명이라고 합니다. 샤오홍슈 들어보셨죠? 2013년에 설립된 중국의 전자상거래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타이완의 활성 사용자는 300만 명입니다. 지난 목요일 12월 4일 내정부 차관 겸 행정원 사기타격지휘본부 지휘관은 샤오홍슈 앱의 정보 안전 검측 불합격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샤오홍슈에 1,706건의 사기 사건 관련 공문을 보냈었으나 응답이 없어서 오늘 즉 그 당시는 12월 4일이죠. 오늘부로 1년간 샤오홍슈 사용을 금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내정부 장관은 그 다음 날인 12월 5일 샤오홍슈는 우리 정부의 사기 범죄 척결 행동을 무시했고 타이완 내에 그들의 법인 법정 대리인도 없고 보낸 서한에 대해서도 전혀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를 당연히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00만 명이 사용하는 샤오홍슈 플랫폼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했었다면
2천만 명이 사용하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왜 샤홍슈만 금지를 하는지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요. 그저 중국 대륙 기반의 앱이라서가 아니라 타이완 내에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이 없고 우리 유관당국 요청에도 전혀 호응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고 사료듭니다. 12월 8일 월요일 시사평론 원고 작성 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